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현대중공업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드릴 건데, 자, 오늘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왔죠.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세적으로 무너진 게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이평선 중에 5이평선을 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뭐 많이 보진 않는데 한번 켜서 보면은 5이평선 잘 따라가주면서 오늘 맞고 다시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 일단 5일선 안 보니까 끄도록 할게요. 끄고, 자, 일단 저희가 중요한 건 뭐 차트상의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조선사들이 어떻게 잘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영상에서 좀 양질의 내용 많이 브리핑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3시 24분입니다. 동시효과 들어가 있고 마감은 어떻게 할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한 22만 7,500원 대로 뭐 약간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마 이거는 뭐 30분 되면은 다시 말아 올릴 것 같아서 일단은 내용 브리핑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조선사를 투자하는 이유는 향후 실적이 좋다는 거, 그리고 이후에 25년도 때 LNG 수출길이 열리고 방산이랑 함정 부분이 열리고 그리고 가스선 점유율도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조선을 투자하고 있는 지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2025년도 한국 조선 수주 전망이 지금 5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데, 자, 2024년도를 보면은 일반 상선이 220억 달러, 그리고 LNG선이 130억 달러, 그리고 해양 플랜트 쪽이 40억 달러를 점유를 한번 했었습니다. 자, 근데 25년,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상선 부분, 일반 상선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LNG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는 점을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 LNG선 발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를 기대를 하고 있고, LNG 쪽의 강자는 한국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국 조선 3사들이 굉장히 수주 점유율이 높습니다. 지금 한 7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제 한 25년도쯤 되면 한 60, 한 3%대로 내려갈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선박사들의 그 도크 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 받는 물량을 어쩔 수 없이 중국 쪽으로 넘겨야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이 살짝은 다운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릴 게 뭐가 있냐면 19페이지를 가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상선에서 특히나 컨테이너 섬의 시장 점유율이 중국 쪽으로 뺏겼는데 이거를 가스선들이 많이 가져와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내용을 좀 같이 보면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뭘 하고 있다 했었죠? 선별 수주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7년도 도크는 뭐 거의 다 찬 상태고 이제 28년도를 채워 넣을 상황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추가로 25년 나올 LNG 발주를 대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요 도크에 컨테이너선 같은 거를 넣어버리면 여기에서 수익성이 막 LNG만큼 많이 나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 컨테이너선을 안 받고 LNG 발주를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컨테이너선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고 하지만 LNG선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 컨테이너선을 받는 대신 그거보다 수익성이 좀 더 좋은 가스선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형 조업량의 유지에는 딱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스선 같은 경우에는 건조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MS 시장 점유율이 높은 고부가가치 선종이기 때문에 중국이 받고 있는 저부가가치 컨테이너선보다 훨씬 더 이익률이 높다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조선가 상승폭이 더 커졌고 마진도 더 좋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만 이제 가스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장난조선소를 중심으로 해서 양지장 같은 애들이 다 이제 가스선 시장에 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수익을 창출해낼 것으로 우리나라 선박사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국에서 컨테이너 시장 점유를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뭐 선박에서도 어떻게 보면 위기는 맞아요. 위기는 맞는데 다른 걸로 대체하고 있을 뿐, 일단 점유율이 뺏기고 있다는 사실만 두고 보면 위기는 맞습니다. 자, 컨테이너선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한국에는 2025년부터 좀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한국의 대형 컨테이너선 수주량으로 보시면 되는데 2021년에 발주가 많이 들어왔었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것처럼 중국 쪽으로 컨선 발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뺏기고 있다. 이게 다시 뭐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컨테이너선보다는 앞으로 나올 LNG랑 뭐 가스선이나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데로 좀 그 수주를 집중할 것으로 좀 보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중국이랑 한국으로 나눠서
중국 요거 하늘 색깔 있죠? 중국 수주 하늘 색깔 물량이 21년도 때 시장 점유율이 45%였는데 점점점 올라가더니 24년도 때는 총 물량의 65%를 중국이 점유하게 됐고, 한국은 당연히 반대로 하겠죠. 당연히 37%에서 19%까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한국의 컨테이너선 수주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 이거는 좀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문제기는 하지만 이거를 가스선으로 대체하고 있다라고 또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또 표로 좀 같이 보겠습니다. 25년도 때 우리가 컨테이너선을 받지 않게 되면 LNG랑 뭐 가스선 같은 것들로 받게 돼야 될 텐데, 지금 2009년도부터 지금 2020년도까지 컨테이너선 점유 비중은 계속해서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탱커도 물론 낮아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가스선 같은 경우에는 낮아졌다가 점점 올라오고 있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제 2027년 때 최대 수주를 풀가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LNG 같은 경우에도 2009년부터 뭐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2021년도 때 대량 수주를 받아왔었다가 24년도 때 올라가고 25년도 때 최대 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선박사에서 지금 그 선박을 납품하는데 이익률은 딱 이 순서예요. 컨테이너, 탱커, 가스, LNG 이런 식으로 요렇게 갈수록 수익성, 이익률, 마진이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국이 컨테이너를 가져가고 우리는 가스와 LNG를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가 마진은 중국이 가져가게 되고 고마진 사업은 한국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컨테이너선은 좀 내주더라도 가스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 표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2025년도에 LNG 사이클이 올 건데 얼마나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게 되겠죠. 2024년 10월까지 83척의 LNG선이 발주되었었는데 여기서 대형 LNG는 75척이 발주됐었고 여기서 한국이 55척을 수주해서 시장 점유의 73%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2025년에는 카타르 3차랑 북미 중심으로 발주가 나오고 2029년에 대규모 LNG 터미널 완공 스케줄에 맞춰서 2021년에 LNG 발주가 제일 초강세였습니다. 여기에 준하는 수준은 안 되지만 2025년에 작년보다 LNG 발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점,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22년도 때 이렇게 들어왔었던 거 대비 우리가 많이 받지 못하는 이유, 한국의 슬롯을 지금 빈 슬롯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빈 슬롯을 못 받고 꽉꽉 채워 넣어도 이 정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남은 물량은 중국으로 발주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은 73%지만 25년도, 26년도로 갈수록 이 밀려나는 중국으로 밀려나는 LNG 때문에 점유율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준은 88척으로 MS 시장 점유율이 67%가 될 것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줄어들죠.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한국 조선사의 실적, 수익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될 길이는 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25년도 때는 어디 중심으로 들어온다고 했었죠? 북미, 미국 중심으로 들어온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것도 같이 살펴보면 지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대기 중인 프로젝트들의 수출 승인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가 하고 비단 25년도 호황으로 그치지 않고 LNG선 신조 시장이 5년 이상의 호황을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글로벌리하게 LNG 터미널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을 나타낸 표인데 사이즈랑 일정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파란색으로 블럭 쳐져 있는 게 싹 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미국발 수출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다른 나라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량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발주를 받을까요? 자, 조선을 잘하는 데가 중국과 한국, 일본 이렇게 있는데 중국이 지금 시장 점유율 1위인 건 아시죠? 그 다음에 한국이 2위고 일본이 3위인데, 자, 지금 미국은 한국 쪽으로 조선사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상태죠. 자, 중국은 미국에서 반중국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발주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남, 해양 군사력에서도 중국한테 밀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중국한테는 손을 벌리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럼 어디로 오느냐? 이게 당연히 한국 쪽으로 오겠죠. 자, 그럼 LNG 선박 발주는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치면 이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제가 예전에 이거 수출량 대비해서 LNG 선 발주가 얼마나 나올까를 혼자 계산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때 그 표를 지금 잃어버렸는데 대충 계산했을 때 거의 뭐 몇백 척 이상으로 발주가 나올 거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보면 LNG는 마냥 2025년 호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도 계속 발주가 나올 거를 기대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2030년도까지, 심지어 그것도 좀 더 넘어서 나올 수 있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향후에 나오는 그런 추가적인 수주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 함정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영상 시청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